안녕하세요. DDR 부동산 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시간은 비도시 미연지역에 4m 너비의 포장도로가 있는데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면서 그 포장된 도로의 사용 승낙을 받아야 되는지 여부입니다.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려는 대지 지목은 임야입니다. 그러니까 사유인 4m 포장된 도로에 접해 있는데 이곳은 비도시 면지역이므로 건축법 44조에서 47조가 적용되지 않아서 건축허가 시 접도 의무 미적용으로 도로 지정 및 도로관리대장을 만들 수 없는 곳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선행 건축허가 또는 개발행위 허가에서 진입로 규정은 적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황 도로가 4m 너비에 포장된 현황 도로가 선행허가에서 건축법 도로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있다고 판단해서 도로 소유자의 사용량이 필요하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아스콘 포장된 현황 도로는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에서 사용 승낙이 필요 없는 공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이 너비 4m 이상의 포장된 현황 도로는 선행 개발행위 허가에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그 소유자 스스로 개설한 건축법 도로입니다. 이 현황 도로는 허가 신청자가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의 2(2)에서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를 위임한 도로 등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 개발행위 허가의 기반시설인 진입로 확보 의무를 허가 신청자가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스스로 개설한 도로입니다. 법조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계획법 56조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국토계획법 58조 3항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기준은 별표 1의 2와 같다. 그래서 별표 1의 2의 기준에 맞으면 개발행위 허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자체 도시계획조례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별표의 여러 가지 내용이 그 중에 두 가지를 보면 첫 번째, 분야별 검토사항 그래가지고 기반시설, 대지와 도로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건축구태서 적용이 필요하면 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도 이제 건축법에서 적용하는 여러 가지 기준을 개발행위 허가에서도 적용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물론 건축법 도로 지정은 할 수 없도록 건축법 44조를 적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니까 건축허가에서는 건축법 도로 지정을 못하지만 개발행위 허가에서는 국토계획법과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에 위임된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진입로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 도로, 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지 아니할 것.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국토계획법 별표 1의 2에 있기 때문에 지자체 도시계획조례에 이 기준이 있다라고 봐야 하는 것이죠. 자, 이곳은 선행 건축허가, 그러니까 223-8번지 이 그림 저 윗부분이었죠. 앞에 보셨던 제일 위에 있는 건축물에서 군계획조례에 의하여 건축법 도로가 있어야만 건축 및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한 곳이므로, 그러니까 이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에 가보면 도시계획이 군에서는 군계획이 되니까 군계획 조례에 가보면 건축법 도로가 있어야만 건축 및 개발행위가 가능하다고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선행 건축허가에 이 기준에 맞게 허가했을 거라는 것이죠. 비록 건축법 도로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허가권자가 개발행위 허가에서 기반시설인 도로로 인정해서 허가한 것이므로 이 현황도로는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스스로 제한된 공도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설사 그런 제한이 허가서에 명시되지 않았어도 개발행위 허가는 재량행위이고
대법원 2004 6181 재량행위이고 주민들을 위해서 기부 체납을 지자체장이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있으므로 개발행위가 운영지침 2-6-1에 있습니다. 허가권자는 지금이라도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포기된 것으로 해석해서 주민의 이용권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허가권자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용승낙이 필요 없다고 해석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 읽어보겠습니다. 토지의 형질 변경 허가는 그 금지 요건이 불확정 개념으로 규정돼 있어 그 금지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행정청의 재량권이 부여되어 토지의 형질 변경 행위를 수반하는 건축 허가는 재량행위에 속한다. 재량행위는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 판단의 여지를 감안해서 법원도 독자적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의 재량권 일탈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 이러한 재량권 일탈 남용에 대한 심사는 사실 오인 비례평등 원칙 위배 등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한다라고 대법원이 유권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선행 개발행위 허가 및 건축 허가에서 건축법 도로로 비록 지정은 할 수 없었지만 건축법에 지정할 수 없다고 돼 있으니까요. 그러나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에서는 기부 체납을 요구할 수도 있었고 또 이 도로에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제한됐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이 도로를 이용한 주민들의 이용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제한된 포장된 도로이다라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포장된 현황 도로는 공공시설이고 공익시설이므로 사용승낙이 필요 없다고 해석되어야 합니다. 개발행위 허가의 기반시설인 진입로는 당초 개설 목적에 공공성과 공익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발행위가 운영 지침 제6절 기반시설의 기부체납 운영 기준에 의하면 2-6-1 개발행위 허가를 함에 있어 기반시설의 기부체납은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요구하도록 하며 공공성 확보와 적정 수준의 개발 이익을 조화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 신청자의 그 개발 이익도 범위 내에서 개발 이익 범위 내에서 기부 체납을 요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개발 사업자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거나 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지 하는 과도한 기부 체납은 지양한다. 2-6-8에 의하면 기부 체납 시설은 개발행위 대상지 및 주변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입지하도록 하고 개발 대상지 내 건축물 등을 위해 배타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이 개발행위 운영 지침은 개발행위 허가 신청자가 선행 신청자가 배타적으로 단독으로 쓰는 곳이라면 기부 체납을 하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주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공성이 있는 개발이고 그 개발행위 허가로 진입로를 만듦으로써 개발 사업자 그러니까 개발행위 신청자가 이익을 봤다면 개발 이익을 봤다면 적정한 범위 내에서 기부 체납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규정입니다. 그렇다면 기부 체납을 요구하지 못했고 또는 안 했고 못했던 건 관리하기가 귀찮으니까 지자체가 기부 체납을 요구하지 안 했던 것이고 또 과다하다는 기준에 어긋나니까 요구를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안 했거나 못했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이 현황 도로는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제한만큼은 있다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자체장이. 적어도 그런 정도의 재량권은 대법원도 허가권자인 지자체장한테 부여했다고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발행위가 운영 지침에 그런 내용들이 상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 당시, 선행 허가 당시 기부 체납은 요구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주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제한된 도로라는 것을 행정지도하여야 하고 허가서에, 선행 허가서에도 그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제한을 명시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자체는 그렇게 안 했죠.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유는 선진적 지자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진 지자체는 포장된 도로의 경우에는 도시기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조례에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자체는 공무원들이 일하기가 편하죠. 그런데 지금 이 사례처럼
그 군계획조례에는 이런 조항들이 상세하게 없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은 굉장히 불편해하죠. 특히 세종시는 100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의 진입로는 비포장이라 하더라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종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너비 및 교통 소통에 관한 기준, 그래서 도로의 인정은,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에서 진입로를 말합니다. 도로의 인정은 지목에 관계없이 콘크리트 등 인공구조물로 포장되어 공공이 활용하는 통로, 도로 등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례에는 해당되는 겁니다. 세종시 내에 이런 사례가 있었다 그러면 여기는 사용락이 필요 없는 공공이 활용하는 통로 또는 도로라고 해석했을 것입니다. 왜? 선행 개발행위 허가에서 주변의 여러 필지를 통과해서 진입로가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기반시설이에요. 공공시설 성격인 기반시설이고, 그때 그 현황도로 소유자는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스스로 포기했을 것이며 허가서에는 그런 내용들이 기재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변 토지 소유자들이 이 도로를 사용하는데 제한을 방해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들이 허가서에 기재됐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세종시 도시계획조례입니다. 다만 비포장도로인 경우, 포장도로는 말할 것도 없이 이런 경우에는 도로로 봐야 되는 것이지만, 비포장도로는 국유지 공유지인 경우에는 지목이 도로인 경우에만 도로로 보겠다는 것과, 차량 출입이 가능한 부지 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에 한정해서는 국공유지가 아니더라도 비포장을 단독주택에 안에서는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냥 중요한 것은 포장 여부가 아니고 지목 여부가 아니고 공공성이 있는 도로냐 아니냐를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행 건축허가에서 주변에 여러 필지를 통해서 개설된 이 공공성이 있는 기반시설인 도로는 그 현황도로에 접해 있는 토지 소유자들은 사용수납이 없이 쓸 수도 있다라는 의미이죠. 또한 경기도에서는 조례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도 선례가 있으면 개발행위 허가에서 현황도로 소유자의 사용락을 요구하지 않고 허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양평군 같은 곳인데, 양평군의 도시계획 조례는 이 사례가 있는 지자체의 조례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해석도 같이 해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러나 이 지자체는 선례가 없고 조례가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사용락을 받아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주시, 경기도 여주시 개발행위가 기준 한번 보겠습니다. 안성시도 비슷합니다. 10. 기존 마을 안길 및 농로, 포장된 도로, 기존 마을 안길 및 포장된 농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발 규모에 따른 도로 확보 기준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근데 공무원들이 조금 불안하니까 도시계획 심의를 통해서 허가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놨던 것이죠. 5000제곱미터 미만은 기존의 현황도로를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공무원이 혹시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될 수도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위원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공공성, 공익성을 더 높게 생각하는 분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심의는 통과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5000제곱미터 이상이고 30,000제곱미터 미만의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 면적을 얘기합니다. 기존 도로 폭이 4m 이상으로 확보된 경우에는 포장된 도로를 말합니다. 포장이 됐다는 얘기는 누가 되었든 상당수 지자체는 공공기관이 포장한 거에 대해서는 사용락이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소극적인 겁니다. 누가 포장을 했던 이유는 뭐겠습니까? 도로, 기반시설인 공공시설인 도로를 스스로 만들었던, 또 허가권자가 행정지도를 해서 만들었던 도로로 쓰겠다는 것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장된 도로가 건축법 기준에 맞고 개발행위가 기준에 맞으면 사용락이 필요 없다고 해석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이런 분양 목적으로 분할된 진입로, 이 도로는 저 위에 선행 건축 및 개발행위 허가에서
허가를 받은 후에 나머지 땅들을 분할해서 분양을 목적으로 허가 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된 진입로는 공도라고 대법원도 해석하고 있습니다.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제한된 소유권은 물권 법정주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대법원이 말하고 있지만, 그래서 건축법 도로로 지정되지 않은 현황도로는 모두 사용락이 필요하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 현황도로는 그 소유자가 배타적 이용을 하기 위한 진입로가 아니라 분양을 하기 위해서 개설한 도로이므로 공도라고 대법원은 유권해서가 있습니다. 2009 다 8802에도 있고 최근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또한 지목이 도로라도 건축법 도로로 지정되지 않으면 건축법 도로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및 국토부 유권 해석이 있기 때문에 사용락이 필요하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 대법원 판결은 도로 지정으로 생기는 소유자에게 불이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지 배타적 사용권이 있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은 개발행위 허가에서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곳이므로 공도로 보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허가권자는 당시 진입로를 분할하여 지목을 도로로 변경할 것을 행정지도한 목적, 그러니까 국토 효율적 이용 및 공공시설인 도로를 확보해야 되는 허가권자의 의무이기도 하죠. 그런 행정지도한 목적을 허가 신청서 등에서 잘 찾아서 허가권자의 의무이기도 한 이 현황도로의 공익성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 이 현황도로에 접한 토지주는 주의토지 통행권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길을 외에는 통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이 현황도로에 접한 토지주는 현황도로 소유자와 합리적인 협상이 안 돼서 사용락을 받을 수 없다면 민법 제219조의 주의토지 통행권 확인 소송을 통하여 그 현황도로의 이용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주의토지 통행권만으로 허가 조건이 충족될 수 없다고 유권 해석하고 있는 지자체가 의외로 많은데, 그 이유는 대법원 판례가 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토지 통행권은 이웃 토지주가 필요한 만큼 허용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고, 88다카 9364나 96-1017 등은 이렇게 판결하고 있고, 반대로 이웃 건축허가의 진입로까지 양보할 필요가 없다는 판례도 있기 때문입니다. 90-12007은 그런 판결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사용락이 필요하다고 해석할 수도 있죠. 주의통행권만 가지고는 안 된다. 또한 산지전용 허가에서는 주의토지 통행권 이외의 사용락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2012-9932 판결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대법원의 판결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므로 결국 허가권자가 종합적으로 공정하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 현황도로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살아있느냐, 아니면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제한돼서 누구나 쓸 수 있는 공도이냐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종합적으로 공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번 사례를 정리하면 허가권자는 사유이므로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제한된 소유권은 물권 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해석, 그리고 지자체 조례에 명확한 근거가 없으므로 일단 허가 신청자에게 사용락을 받아오라고 미루는 보신행정,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에서 부여된 주민들의 이용권 확보 의무에 대한 무관심, 지자체의 무관심 등으로 소극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는 허가권자는 다음과 같은 명분으로 법률이 규정한 권한과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지자체 장은 말입니다. 첫째, 개발행위 허가의 도로는 기반시설로서 공공시설이다. 둘째, 허가 신청자는 진입로를, 선행 허가 신청자는 진입로를 스스로 공도로 만들 의무가 있다. 세 번째, 허가권자는 현황도로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또는 제한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권한이 있다. 등에 근거해서 주민들 간의 분쟁을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적극 행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전에는 개발업자가 이런 걸 기부 체납하겠다고 그래도 관리가 귀찮으니까 지자체에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토부는 이렇게 어려운 민법과 공법이 혼합된 현황도로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제한 여부를 허가청의 공무원에게만 미루지 말고 적극 행정으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일선 허가청 공무원의 면책 규정을 만들어서 국민을 위하여
적극 행정을 유도하여야 할 것입니다.